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이 찾게 되었습니다. 영상 업로드하고 굉장히 빠른 텀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유가 있죠. 바로 기다리던 테슬라 오너라면 누구나 기다리던 2024년 연말 업데이트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와. 야, 이게 이렇게 나오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는 연말마다 업데이트를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뿌리는 업데이트들이 있어요. 보통의 OTA 업데이트, 수시로 되는 거, 그거하고는 좀 다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소 좀 임팩트가 있는 업데이트로 꾸려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기존의 수시로 진행되는 업데이트보다 좀 더 많은 항목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죠. 그렇게 업데이트된 것들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연말 업데이트가 포함됐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네, 첫 번째. 야, 애플워치 순정 앱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 애플워치 서드파티 앱을 돈 주고 결제하신 분들은 약간 좀 배가 아프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중 한 명. 근데 서드파티 앱의 그런 퀄리티 자체가 좋지가 못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순정 앱으로 나오는 거. 순정 앱으로 나온다. 와, 이거는 테슬라가 할 수 있었는데 그간 안 한 거죠. 테슬라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모아놨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놓고 생색을 내는 거. 할 수 있다고 다 해주면은 나중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프렁크를 연다거나 공조 시스템을 작동한다든지, 그리고 나와 있는 거 핸드폰이 아니라 애플워치 이 자체를 폰키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데 기존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기존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셀룰러 버전 기준으로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애플워치를 쓰고 있는 분들에게 축하드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애플워치 3를 거의 한 몇 년 쓰다가 이제서야 10을 얼마 전에 샀는데 아주 그냥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안드로이드 계열은 과연 어플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올까? 나올까? 아무튼 간에 희소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테슬라 대시캠 모드, 센츄리 모드 클립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 있을 때만 볼 수 있게 됐어요. 핸드폰으로. 이것도 업데이트가 돼서 생긴 거죠. 근데 이제는 그냥 핸드폰 앱으로 뭔가 저장된 게 있으면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장된 거를 불러와가지고 차를 통해서 통신하면서 불러와가지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자르고 공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기존처럼 USB를 뽑아가지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이거를 빼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많이 간소화가 될 것 같아요. 진작 해줬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던 건데 이렇게 생색내려고 안 해줬던 게 싶을 정도의 그런 업데이트죠. 아무튼 간에 센트리 모드를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 시프트, 이게 모델 3 하이랜드에 적용이 됩니다. 이야, 여기 보시면은 모든 모델 3가 되는 게 아니라 스토크 리스라고 써있죠. 이 깜빡이 스토크가 달려있지 않은 거, 하이랜드죠. 이 스토크가 없어진 걸 가지고 이거를 다시 붙여보겠다 하는, 그리고 개발하겠다는 서드파트들이 있고, 이걸 실제 장착하신 분들은 계시는데, 근데 이 터치로 방향 지시등 적용하는 거나 오토파일럿 쓰는 거 써보신 분들은 적응하니까 이게 훨씬 편하다. 생각해보니까 이 스토이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평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예요. 이런 게 테슬라가 되라는 거죠.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차가 빠꾸 할 상황이면은 R단 넣어주고, 앞으로 갈 상황이면 알아서 D단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 사실 이거는 이 모델 3 하이랜드 뿐만 아니라 기존 차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하이랜드까지 좀 넘어왔다라는 거. 좀 기다려보면 이것도 기존의 차한테도 뿌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이랜드 타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주니퍼에도 적용이 돼서 나오겠죠. 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시리우스 XM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쓸 일이 없는 거니까 뭐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도착했을 때 에너지 양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트립 플래너를 싸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제가 뭐 지방을 가는데 그래 내가 전주 갔는데 한 배터리가 잔량이 한 40%는 좀 남아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얘가 트립 플래너를 짤 때 40%에 맞게 가려면은 여기서 충전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립 플래너를 짜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여기서 전주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 잔량이 막 0%, 막 10% 이렇게 남아있을 때만 충전을 하세요 라고 권해줬는데, 지금은 난 도착해서도 10% 이렇게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나 거기서도 주행을 좀 할 거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서 뭐 차박할 수도 있으니까 한 나 50% 배터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주인님 당신 배터리가 80%니까 중간에 여기 슈퍼차저 들려가지고 충전해서 가시면은 전주에 도착했을 때 한 50% 됐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준다는 것이죠.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X, UI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뭐 디투어 타임스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이미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를 찍어요. 가는 경로에 찍은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는 경로에 스타벅스가 이렇게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옵션이죠. 국산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뭐 스타벅스를 아무데나 찾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딘가 목적지를 찍고 가는 도중에 스타벅스를 찍는다라는 것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스타벅스를 찍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벅스를 찍어달라 했더니 그냥 무지성으로 내 위치 주변에 스타벅스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근데 그렇게 나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찍었는데 그게 내가 원래 가려는 목적지랑 굉장히 벗어난 곳으로 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내가 목적지를 찍었는데 거기다 추가로 뭔가를 찍어요. 경유할 곳을. 그러면은 내 경로 근처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한 수에 더 떠서 거기를 들려서 갔을 때 추가되는 시간 같은 것들. 지금 여기 있으니까 A를 들렸다 가면은 추가되는 게 1분. E에 있는 스타벅스를 찍으면 딱 봐도 뒤로 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우회하는 시간이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E 보면 4분이 추가된다. D를 찍으면 5분이 추가된다 라는 거. 이 내비게이션의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테슬라 내비게이션 아쉬웠던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보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제 온도랑 강우 이런 것들을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내비게이션 온도 보여주는 이런 정보 같은 게 진짜 눈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딱 봐도 얘는 뭔가 좀 비가 많이 온다거나 좀 시비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좀 그린이니까 좀 나은 곳,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제대로 보여준다. 날씨 같은 것들을. 이것도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내비게이션의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작 좀 해주지 이제 와서 좀 개선이 된 듯한 느낌? 네, 그리고 리어 크로스 트래픽 얼럿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현대기아 차에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옵션인데, 후측방 방지 보조죠. 그러니까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차가 오고 있으면은 위험할 때 좀 알람을 해줘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빨간색으로 알림해준다. 차가 여기 오고 있으니까. 보통 후진할 때 테슬라 오너라고 하면은 뭐 좌우 사이드미러는 당연히 보긴 하지만 리어미러가 그렇게 막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를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그리고 사이드미러 이렇게 보면서 후진하는데, 안 그래도 계속 이걸 주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굉장히 크게 좀 도움이 되겠죠. 다른 브랜드였으면 돈 주고 넣어야 되는 이 패키지 옵션, 테슬라는 공짜로 해준다라는 거.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다양한 래픽으로, 사이버 트럭 타시는 분들이 군에 안 계시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냥 뭐 색상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트럭 리어 카메라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리어 카메라가 좀 화각이 커지고, 그리고 핀치 줌인 줌아웃이 된다라는 거. 얼마나 크게 보여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신기합니다. 튜닝 부분 패스하고요. 아케이드 부분 패스하고 사이버트럭 산타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원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라이트쇼를 핸드폰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추가가 됐고요. 게임이 추가됐습니다. 부메랑 프라는 게임. 네, 보면은 앉으면은 뽕 하고 나타나는 Sit Happens라고 써 있네요. 인식을 한다라고 하죠, 이제. 이거 사이버 트럭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방구 소리 내려면은 토이박스 들어가가지고 시트를 모니터에 눌러주면 됐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앉는 걸 감지해가지고 방구 소리 나게 해준대. 재밌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착자 감지 센서들이 다른 차에 없는 게 아니니까 다른 모델 Y에도 적용이 될 만한 구석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오면 좀 보실게요. 그리고 와 이게 좀 전 눈에 띄는데 이거 어떡하죠? 싸제로 이 워크인 장착하신 분들 워크인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작부터 할 수 있다 된다란 얘기 작년에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리데이 업데이트 때 뿌려놓네요. 그러니까 조수석 시트를 터치스크린을 이용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뒤에 애기가 타고 있을 때 그리고 조수석에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이거 조수석을 좀 당겨야 되거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거 팔 뻗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모니터로 쉽게 한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나 이런 차들은 옵션이 있죠. 워크인 옵션이 있죠. 이 조수석의 앞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에 이 시트를 뚫어가지고 버튼을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됐었는데 테슬라도 타시는 분들도 이게 많이 필요해서 시트를 뚫어서 이렇게 장착하신 분들이 계시고 최근에는 여기다 스티커처럼 붙여가지고 무선으로 작동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시트를 뚫을 뻔했는데 참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서머리가 있는데 차량을 운용하면서 어떤 거를 좀 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메인터넌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 차 안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너라면은 약간 좀 헷갈릴 만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냉각수를 이거 바꿔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워낙 이 테슬라 차량 자체가 메인터넌스를 할 만한 구석탱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메인터넌스라고 해봐야 와이퍼? 이것도 메인터넌스인가? 그리고 필터? 이것도 메인터넌스인가? 타이어 교체하는 거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 브레이크 패드 갈 필요 없고 아직 브레이크 액도 막 교체를 하진 않았어요. 센터 가니까는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써있는 것들도 있고 그게 브레이크 액이었나 헷갈릴 정도로 저도 잘 모릅니다. 매뉴얼에 다시 좀 봐야 될 정도로 메인터넌스에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차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에서 쉽게 볼 수 있게 서머리를 해준다는 거 사소하지만 환영할 만한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마이너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뒤에 있는 후방 스크린 가지고 이 비디오를 플레이백 하는 것들을 허용한다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도착지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찾아준다. 이거 국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후진할 때 음악의 볼륨을 자동적으로 낮춰주는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후진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안전에 좀 신경을 써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뭐 동적으로 막 우회를 한다? 라는 내용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때문에 막혀있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뭐 우회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센트리 모드에서 모바일 앱으로 알림이 된다. 어떤 때 도어 핸들이 당겨졌을 때 그러니까 센트리 모드 뭐 내 차를 막 잠겨있는데 막 열려고 시도하는 사람 있으면은 알림이 온다라는 것이죠. 제 핸드폰에. 원래도 알림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차를 굉장히 크게 막 파손을 시킬 정도의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니면은 핸드폰 알림이 안 왔어요. 깨짝깨짝 이런 센트리 모드 하나하나 찍히는 걸로는 알림이 안 왔는데 이 센트리 모드가 찍히는 것 전부가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도어를 누가 강제로 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알림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앱 이 컨섬션 페이지가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용으로 하나 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던가? 없었어?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없더라도 도로 교통의 트래픽 밀리는 곳은 예를 들면은 좀 빨간색으로 표시 그리고 안 막히는 데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잖아요. 이게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없더라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도대체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자기한테 돈이 좀 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는 브랜드가 있나? 돈을 더 받았으면 받았지? 아무튼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슈퍼차저를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도착했을 때 알림이 온다. 터치스크린에 현재 뭐 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동되지 않는 충전기가 있으면은 이런 거를 터치스크린에 보여준다라고 알림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6번까지 있어 앨범부터. 근데 5번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 터치스크린에 알림을 해준다. 정확히 띠용하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표시를 해줄 겁니다. 네, 그렇게 살짝 그렇게 표시해 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US UI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정말 길어지네요.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그만큼 업데이트 되는 게 많습니다. 할리데이 제가 2020년부터 차를 받았으니까 그간 할리데이 업데이트를 쭉 받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다 꼬집어 보면은 다 이거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알찬 업데이트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특별하고 야 뭐 이런 걸 해줘 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막 쓸만한 게 얼마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런 느낌이 드는 업데이트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정말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알짜배기로 구성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업데이트 해주면 많이 써먹어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고. 더구나 제가 항상 거의 뭐 무쇠처럼 말을 하는 게 20년도에 받은 차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 야, 참 이런 게 테슬라를 너무 잘 샀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런 거를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네, 아무튼 오늘은 테슬라 2024년 할리데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